안녕하세요. 제주호텔리어 야대입니다. 저는 현재 5성급 호텔 경력 4년, 3성급 호텔 경력 1년을 딱 채웠는데요. 두 성급의 차이에 대한 영상을 이전부터 쭉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그래도 1년을 일해봐야 조금이라도 얘기할 자격 같은 게 있지 않나 싶어 지금까지 미뤄왔습니다.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뭐 평가할 자격이 있어서 이런 영상을 만드는 건 아니고 그냥 직접 일해보며 느꼈던 경험을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저 한 명의 개인적인 생각이 주를 이루긴 할 거지만 너무 일방적인 얘기를 하기 그래서 저를 비롯한 높은 성급에서 일하다 낮은 성급으로 옮긴 지인분들과 나누었던 얘기를 종합하고 정리하여 만든 영상입니다. 최대한 개인적인 얘기는 빼보려고 노력하겠지만 현재 낮은 성급에서 일하는 분들이 보기에 이 영상은 다소 불쾌하거나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영상은 제 주관적인 생각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지 내용이 정답이라거나 일반화시키고 싶은 생각이 없음을 밝힙니다. 적당히 걸러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성급의 차이하면 가장 확연하게 구분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부대시설의 차이입니다. 부대시설의 유무와 규모의 차이 말이죠. 5성급 호텔 같은 경우는 각기 다른 컨셉을 가진 식당만 개별로 최소 3개를 운영해야 하죠. 부대시설의 가짓수가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고객한테 설명해야 할 게 늘어난다는 얘기고 이는 고스란히 고객과 접촉할 시간이 길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조식 식당만 있는 3성급 호텔을 예로 들면 식당은 어디 있고 이용시간은 7시부터 9시까지 가격은 1인당 만원, 퇴실시간은 11시 이 정도밖에 설명할 게 없습니다. 여기서 손님과 수다 떨며 교감할 가능성은 극히 낮죠. 5성급은 식당 3개의 이용시간과 요금, 수영장, 스파, VIP 라운지 등등 설명할 게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고객의 질문사항 역시 많아집니다. 고객의 말이 많아지면 얻을 수 있는 정보도 많아지고 그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방향 역시 다양해집니다. 막연하게 들리시나요? 조금 더 풀어가 보겠습니다. 부대시설이 많기에 직원 수도 많고 그렇기에 고객의 동선 어디에도 직원들이 있습니다. 즉 고객의 투숙부터 퇴실까지 어디를 가든 직원들이 항시 케어하고 있고 언제든 필요한 부분을 직원한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서비스의 질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한 물량 공세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5성급 호텔의 서비스 교육을 철저히 받은 호텔리어라면 이는 단순한 양의 차이가 아닌 현격한 질의 격차로 벌어집니다. 즉 규모와 구조 자체에서 5성급이라는 성급이 왜 매겨지는지가 이미 결정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5성급이라 해서 반드시 직원들이 친절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직업의식이 투철하다는 가정하에 규모와 물량으로 때려박는 헤비급 5성급을 라이트급이 이긴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부대시설이 많기 때문에 외워야 할 것도 많고 패키지 종류도 많고 상품도 많고 그렇기에 이를 전부 외워야 하는 직원들의 호텔 관련한 지식 수준 또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일한 5성급 호텔은 조식권 종류만 20가지에 달했고 객실 타입 역시 20개였습니다. 부대시설까지 포함하면 이를 조합하여 얼마나 다양한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손님이 어느 상품으로 예약하느냐에 따라 나가는 조식권이 다 달라진다는 소리고 객실 컴플레인에 따라서 운영할 객실 종류 수가 성급 낮은 호텔에 비해 몇 배나 복잡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여러 지식, 변수, 경험들을 쌓기도 성급 높은 것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텔 위치나 여러 특수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요소 때문에 바쁜 정도 역시 규모가 다릅니다. 낮은 성급에서 일하시는 분들 본인이 충분히 바쁘고 힘들다고 여기실 수 있는데 5성급은 진짜 바쁜 정도의 규모가 다릅니다. 이걸 무시한다고 여기실 수 있는데 호텔 크기가 다르고 부대시설 규모가 더 크고 들어오는 손님의 숫자가 더 많고 그에 관해 문의하는 시간도 더 길어지는데 이건 그냥 당연한 겁니다. 객실 1000개 넘어가는 5성급 호텔 같은 경우는 체크인 웨이팅만 40~50방이 넘어가기도 해요. 5성급은 그만큼 직원이 더 많지 않느냐? 인건비 감당하는 회사가 어디 그만큼 많이 투자해준답니까?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기업은 호텔로 수익 낼 생각이 별로 없다고. 직원 1명이 손님 30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치면 90명이면 3명 뽑아줄 것 같죠? 120명이어도 2명으로 처리하러 가는 게 현실입니다. 실예를 들자면 제가 일했던 호텔은 컨시어지가 발레까지 했는데 한 번 도와주는데 만원이었습니다. 당시 컨시어지는 벨맨, 도어맨, 컴플레인 핸들링, 키즈룸 관리, 퀴즈 프로그램,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대여, VIP 라운지 헬퍼, VIP 이전 차량까지 하는 형국이었는데 발레까지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이미 담당하는 업무가 너무 많으니 발레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 상부에 의견을 전달했는데 곧 발레 직원 뽑아줄 테니 해보라고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 것 같나요? 발레 직원 하나 뽑아도 월급 100만원은 넘게 들어가니 그 몇 배의 수익이 나지 않으면 뽑아줄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결국 저 많은 업무에 발레까지 추가됐지요. 인원은 추가가 되기는커녕 그만두는 직원만 점점 늘어갔죠. 진짜 해보시면 압니다. 성급 낮은 건 역시 충분히 스트레스 받고 힘들 수 있지만 단순히 바쁨의 정도만 따진다면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밥 먹는 시간, 쉬는 시간이 제대로 주어진다? 축복인 줄 아시면 됩니다. 오버타임 하거나 휴무 잘릴 일이 거의 없다? 기적인 줄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 피부로 느껴지는 가장 큰 첫 번째 차이는 바쁘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 체계입니다. 마찬가지 관점에서 5성급은 규모가 크기에 부서가 많습니다.
부서가 많기에 각자 주어진 타스크가 분명하고 서로 해야 하는 업무 구분이 확실합니다. 5성급에서 일하면서 이 일은 어느 부서가 처리하지? 같은 의문점이 드는 상황은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헬퍼를 제외하면 정없다 싶을 정도로 타 부서 일을 도와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만큼 업무 구분이 확실하기 때문이죠. 또한 역사가 길기에 거의 모든 상황에 대한 처리 방식과 순서가 스탠다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고가 터지든 상사들이 정해진 스탠다드에 맞춰 리포트를 작성하고 담당하는 부서에 전달하여 착착착 처리가 됩니다. 지인들과 얘기하며 많은 공감대를 느꼈던 부분이 이런 책이었습니다. 이 부서가 하는 일이 아닌데 우리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우리가 처리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시키는 거지? 등등 한 부서에 많은 타 부서 업무가 공존하고 있었고 구분이 명확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 부서의 일을 한 부서가 처리하는 게 마냥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방금 말했듯이 문제가 터지거나 실수가 발생했을 때 책임의 문제가 있습니다. 직원의 인사고과는 인사부가, 예약은 예약실이, 체크인 아웃은 프론트가 등등 너무나 당연하게 구분돼야 할 업무가 중구난방일 때가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어느 부서에서도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왜 떠넘기는 현상이 일어날까요? 욕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회사는 그런 걸 남한테 전까지 못하도록 부서를 구분하고 업무를 명확히 나누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했는데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대로 넘어가게요? 그러다 보니 책임 전가가 일어나고 서로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며 개선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같은 문제도 계속 발생하지요. 회사가 점차 나은 모습으로 개선되지 못한다는 건 서비스의 퀄리티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손님한테도 좋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불명확한 업무에 익숙해지면 본인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한 책임감도 느슨해집니다. 예를 들면 예약 확인을 해야 하는 예약실 업무를 프론트로 넘기고 기물 수리를 해야 하는 시설팀이 그거 꼭 지금 가야 하냐? 같은 가당찮은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안 그럴 것 같죠? 제가 3성급에서 일하며 가장 미칠 것 같았던 상황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본인들이 해야 하는 업무인데 안 하려 하고 문제가 생기면 자기 탓 아니라고 하는 게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데 무슨 개선이 가능할까요? 현상 유지만 하게 되는 겁니다. 유지라도 되면 다행인 거고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이건 왜 이렇게 처리하나요? 이유가 있나요?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이걸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이런 말을 하는 저만 이상한 놈이 된다는 겁니다. 몰라요.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는데요. 이거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은 반응이 나옵니다.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던 게 문제가 있거나 효율적이지 않으면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합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면 월급 꼬박꼬박 나오고 크게 문제 삼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더 나은 서비스 품질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만 이상하게 쳐다보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진짜 저 하나만의 경험이 아니라 지인들 전부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업무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점을 개선하려고 의견을 내면 이해도 못하고 이 점을 설득하려고 하면 이상한 놈이 된다. 이건 진짜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저만 이상한 놈이 되는 기분. 이건 업무 환경과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본인이 수능하거나 못 견디겠으면 나와야 해요. 이게 심각할 수준일 정도의 예시가 몇 있는데 회사에 피해를 주는 거라 차마 영상에서는 말하지 못하고요.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시야가 넓어지려면 높은 성급에서 일해봐야 한다 정도가 오늘 영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네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피드백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럼 성급이 낮은 곳은 나쁘고 일하지 말란 얘기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는 생각해도 반드시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본인의 인생관에 따라 성급 낮은 호텔도 얼마든지 좋은 환경의 회사일 수 있습니다. 성급 낮지만 5성급보다 월급 잘 챙겨주는 곳들 찾아보면 꽤 있습니다. 5성급만큼 바쁘지도 않고 서비스 퀄리티에 목매지 않아도 되며 본인이 기존에 하던 것만 잘하면 되는 것에 만족하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이런 환경이 더 천국이죠. 스트레스는 확실히 덜 받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매니저가 이 환경에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해서 본인은 평생 직장으로 삼고 싶다고 했으니까요. 반대로 스스로 추구하는 서비스의 수준이 있고 체계적이고 확실한 업무 구분, 본인이 노력하고 일하는 만큼 확연하게 개선되는 점이 보이고 배울 게 많은 환경 등을 중시하는 분들은 연봉이 낮아지더라도 성급 높은 곳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는 각자 인생의 가치관과 추구하는 것의 차이이기 때문에 누가 맞고 틀리다로 얘기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본인 미래에 도움이 되는 결정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텔리어와 고객 모두를 위한 채널 야대였습니다.